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시장연구원의 최환열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중투표제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더 센 상법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말 현재로 국민연금은 1212조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 15% 정도를 한 140조 원 정도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10% 이내로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투자를 하고서도요, 우리나라 대기업 주요 상장사의 약 170개 정도에 대해서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과 상장사들의 주요 상장사들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70개라는 숫자는요, 2021년도 발표된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40여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1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결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때 이 의결권 행사를 법규화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경우에 613개 회사의 주총에 참여해서 의결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센 상법, 이게 2차 상법 개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집중투표제를 이제는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들에 대해서는 강제화시키는 그러한 법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집중투표제가 뭐냐면요, 이사 선임 시에 선임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서 1인에게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형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현재 이사의 수가 9명인데요.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명씩 이제 3년 동안 이사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재용 씨가 21%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1%를 1표로 가정을 했을 때 21표 곱하기 3인 하면은 63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표가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재용은 3인에게 21표씩 의결권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인에게 30표를 몰아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재용 씨는 2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1명의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이재용 씨가 6명, 그리고 국민연금이 3명을 이제 이사로 선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2조 원 이상 되는 상장사는요, 206개입니다. 4대 기업 다 포함되어 있고요. 국민연금이 170회사에 대해서 2대 주주인데 여기는 아마 거의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얼마든지 또 지분을 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율만큼 이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이 주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금액이 약 150조 정도 되는데 이 국민연금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게 주는 돈이 약 6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사모펀드가 또 상장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양자가 이제 연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1대 주주도 이제 충분히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 번이라도 치게 되면 곧바로 1대 주주는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조로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90개 대기업의 자회사가 약 3,279개 정도 됩니다. 200개 하면은 뭐 이게 한 2배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회사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지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법을 가리켜서 더 센 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과연 가능한가? 이 문제가 이제는 첨예하게 저희가 다뤄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를 보면은요, 국가는 국방상,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서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이사선임을 하고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의결권 행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혹시 법률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을 보면은요, 64조에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의결권을 성실하게 행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금법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기금법이란 뭐냐면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전한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기금을 모집을 하지요. 모집한 다음에 투자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요, 보유하는 대상이 은행도 있을 수가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주식으로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여유자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전체가 여유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64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재정법 78조에 보면은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기금은 자산 운용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서 여기에서 여유자금을 운영한다. 이렇게 여유자금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조직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운영에 관한 것은요, 국가재정법 64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102조를 적용해야 됩니다. 102조 1항에서는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서 수익 극대화 목적의 재무적 투자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재무적 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만 이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법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의 각종 운영 규정들을 이제 제정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는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각종 운영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은요, 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그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의 이 구조에 보면은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18조 보면은 스튜어드십 코드 조항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은 맞지 않다. 국가가 경영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 3월경에요, 대통령 상소문을 올려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는 국가재정법 64조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구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헌법소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국가가 의결권 행사를 하고 주주제한까지 하는, 그래서 자신의 지분율만큼 모든 우리나라 2조 원 이상 상장사 206개 그 계열사까지 합치면 아마 한 4, 5천 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배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여기에 이제 합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국민연금 돈입니다. 이 양자가 합세를 하게 되면 모든 회사들에 대해서 일대 주주권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4대 기업만 하더라도 최대 주주의 지분이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덧셈 상법이 이 재정 경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요. 장하성 씨가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더 넓은 경제민주화가 나오고요. 금융자본을 이용한 M&A 말이 나오고 결론을 투표로 자본을 이기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하성 씨가 정책실장이 되어서 장하성 씨하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능우였죠. 해서 함께 이렇게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김경수 판결문에 보면은요, 경공모의 드루킹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했다.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스튜어십 코드 제도를 정례화한다. 그리고 주총 전자투표를 한다. 좀 이따가 주총 전자투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정책실장과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이제 대거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투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2018년도에 70개 회사에 대해서 이사 파견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회사 풀을 구성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현 대통령께서는 그때 2017년도 대한민국 혁명하라라는 책에서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체제 해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해체는 아니다. 그런데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2차 상법 개정에서 더 센 상법을 통해서 집중 투표제로 이렇게 상법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좀 더 계속적으로 과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